워렌 버핏. 이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왜 그는 재무제표에 찍힌 이익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을까요? 오늘 그의 투자 철학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이 서류상의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현금의 가치가 대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회계장부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버핏의 통찰력이 그대로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버핏 가치평가의 핵심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현금은 사실, 이익은 의견이라는 유명한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코카콜라 사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버핏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버핏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볼까요? 그의 모든 투자의 기준이 되는 개념, 바로 내재 가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재 가치라는 건요, 지금 시장에서 매겨지는 주가나 장부상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이 앞으로 평생 동안 주주들을 위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총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즉 기업의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대학 학위를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낸 등록금은 장부 가치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그 학위의 진짜 가치, 즉 내재 가치는 그 학위 덕분에 평생 더 벌게 될 소득일 겁니다. 버핏은 바로 이렇게 과거의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의 진짜 가치, 즉 내재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버핏이 왜 그렇게 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진짜 사실과 어쩌면 회계적으로 만들어진 의견을 구분해야 하니까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순이익의 문제는요, 발생주의 회계라는 규칙을 따른다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수많은 추정과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 이건 버핏의 말대로 의견인 셈이죠. 하지만 현금 흐름은요,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버핏은 심지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주이익이라는 자신만의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돈은 안 나갔지만 비용으로 처리된 감가상각비 같은 걸 더하고 또 사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재투자 비용은 빼서 정말로 주주들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EBTA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는데요. 자본적 지출 비용은 요정이 대신 내주기라도 하나요? 라고 비꼬았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EBTA가 사업에 아주 중요한 비용을 숨기고 있다고 본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EBT다는 공장을 돌리고 기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 현금 지출을 쏙 빼놓고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기업의 진짜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요, 버핏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무제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변덕스러운 순이익 대신 꾸준한 영업이익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2018년에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버키셔가 투자한 주식들 있잖아요. 그 주식들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걸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순이익에 반영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회사의 순이익도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 겁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요, 보고된 순이익이 무려 1900%나 폭증했어요. 버크셔의 사업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가 아니고요, 순전히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정말 엄청난 착식 효과 아닌가요? 그래서 버핏 본인도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산 보고서에 찍힌 순이익 숫자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라고요. 대신에 실제 사업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업이익에 집중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자, 그럼 이제 버핏의 가장 상징적인 투자 중 하나인 코카콜라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코카콜라의 몇 년간 재무 데이터가 있는데요. 다른 애는 다 괜찮은데 특히 2017년을 한번 봐주세요. 다른 숫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유독 딱 하나 순이익 숫자만 거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게 보이시죠?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순이익은 거의 재앙 수준으로 폭락했어요. 이것만 보면 코카콜라에 큰일 났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보세요.
기업의 핵심 체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과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현금 흐름은 여전히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사업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순이익 급락은 미국 세제 개편 같은 딱 한 번 있었던 회계상의 이벤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순이익 숫자만 보고 코카콜라 주식을 팔았다면 정말 땅을 치고 회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면 버핏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세 가지 핵심 필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회계상의 의견이 아니라 현금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시고요. 둘째, 필수적인 재투자 비용을 빼서 진짜 주주이익이 얼마인지 가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회성 잡음글을 걷어내고 꾸준한 핵심 사업의 힘을 보여주는 영업이익에 집중하는 거죠. 이 필터들을 거치면 우리는 언론에 나오는 헤드라인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진짜 경제적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결국 버핏의 방식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재무제표를 볼 때 그 숫자는 과연 조작될 수 있는 의견인가요? 아니면 변치 않는 사실인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든 이 질문을 항상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